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전격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며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방산 관련 뉴스 알아보시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약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추가로 할 예정인데 특히 첨단 방공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그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확전과 휴전 사이 그 기로에 서 있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미국의 추가 무기 지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주 가운데 현대로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파란불 켜냈지만 현재는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맛을 조만간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달 초순에는 해상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을 프리게이트함에 탑재해 실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화가 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죠. 한화의 주가 사흘째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도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주목받은 공격형 드론 스위치블레이드처럼 이 정찰과 공격 기능을 모두 갖춘 소형 다목적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탑재된 장비를 임무에 따라 교체하도록 모듈화해 정찰과 통신,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날개 접이식 소형 무인기를 시험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한국항공우주 기관 수급이 긍정적입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 거래되면서 49,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에는 방산이 전쟁과는 사실상 무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푸틴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만간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종전의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좀 질질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요? 그렇죠. 네. 종전보다는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을 또 지원한다라는 또 바이든이 또 말이 나왔고 또 제가 나쁜 스키라고 부르는 젤렌스키가 바이든과 함께 또 미팅을 또 가졌어요.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무슨 영웅 분위기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시장에는 큰 요동은 없습니다. 뻔한 이야기다. 다 나왔던 악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좀 연말에 좀 평화 분위기 만든 다음에 내년을 넘어가기를 좀 간절히 바랬는데 이걸 또 이 상황을 내년에도 봐야 된다는 사실이 좀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네네. 자,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이제는 방산주가 전쟁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방산주 자체만으로도 지금 내년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내년도 방산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님은? 네. 저는 일단 수요 자체가 일반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업체들 대비 훨씬 더 스테이블하게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 점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신냉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3국 중에서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무기 관련돼서 매입을 하게 될 때 대안이 많이 없게 될 텐데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중동 쪽에서도 움직임이 사실 요즘 보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쪽을 다 외교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런 수주가 일회성으로서 전쟁 때문에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더욱더 길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인기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 안에서 종목을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와 관련해서 이정민 본부장님의 종목은요, 한국항공우주인데 이러한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소형 다목적 무인기 개발을 좀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관련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방산주 안에서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오신 이유를 또 들어봐야겠죠. 뭐 이유가 특별한 건 없죠. 지금 뭐 방산주 하면은 여러분들 종목들 다 아실 겁니다. 다 몇 개 실적 나오죠. 좋고, 네. 이것이 그냥 단순 전쟁 테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고, 전 세계 공통은 뭐죠? 국방력 증가이고, 그 안에 우리가 파이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 그리고 유럽에서도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죠. 수출 내용들은 이미 다 들어서 아셨을 테고, KF-21 보라매 전투기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무인기들을 계속 개발해서 수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쟁 영화나 좀 소식들을 들려보면은 무인기로 가서 이제 타격을 하는 또 시대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내년에도 이어진다라고 보고요. 차트 보시면 3개월을 쉬었습니다. 이제 3개월의 휴식을 끝내고 다시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방산주다 저는 네.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3개월 쉬고 나서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을 리스크 관리를 정해 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혹은 다시 방산주를 한 종목 정도 편입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구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때문에 조용한데, 스타링크, 그다음에 내년 1분기 때 진행될 수 있는 그 우주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질 것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뭐 하나 에어PS나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같이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가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 방산주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이야기 들어봤고, 차장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LIG 넥스원입니다. 사실 뭐 방산주 하면은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두 개가 대장이죠. 네. 뭐 3대장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쵸. 사실상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일단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사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함정용 전자장비 체계 개발 사업에서 관련돼서도 한 2,600억 정도의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사실 가장 이제 연초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우디향 관련돼서 천무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방산주 중에서 더욱더 LIG 넥스원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 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오게 된 이런 정책 방향 보고 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방산업체 관련돼서 육성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기술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방산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확대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점은 이 매출 비중 중에 이 수출 비중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수익성과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수출 비중 자체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 19%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수주를 받았던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생산이 되고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뭐 연말 그리고 연초 정도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보면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가운데서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